고! 달슨의 라이브! 해리케인의 부상이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최대 몇 주간 못 뛸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요 속보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대로 해리케인이 몇 주간 뛸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토트넘 전력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리케인은 골도 잘 넣고 어시스트도 정말 잘해주는 선수잖아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도 공동 2위고요 어시스트 랭킹은 1위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주도하는 해리케인이 빠지게 된다면 토트넘에게는 타격이 정말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악재입니다. 이 손케라인이 워낙 좋은 어떤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리케인이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도 최고의 어떤 파트너 없이 몇 주를 좀 뛰어야 되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최대 위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해리케인이 지난 새벽에 이제 리버풀과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2번의 어떤 부상 장면이 있었습니다. 13분에 티아고 알칸타라가 약간 태클이 좀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좀 붙잡고 좀 쓰러져 있었고 의무팀이 들어와서 계속 좀 지켜보다가 결국은 치료를 받고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36분에는 핸더슨하고도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왼쪽 발목을 또 다쳤습니다. 그래서 또 누워서 치료를 받고 나왔다가 또 들어갔는데 계속 그 다음부터는 뛰는데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하긴 뭐 양쪽 발목을 다 다쳤으니까 이게 막 버티면서 막 뛰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라멜라와 교체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나고 무리뉴 감독이 이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좀 했더라고요. 해리케인을 뺀 이유는 양쪽 발목을 다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에 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BBC라든지 풋볼 런던, 익스프레스, 데일리스타, ESPN 굉장히 많은 현지 매체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해리케인이 바로 그 정밀 진단을 위해 들어갔는데 지금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몇 주간 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어떤 지금 경기 끝난 지가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 진단 결과는 나와야 되겠지만 현지에서는 최대 양쪽 발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몇 주간 못 뛸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일정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토트넘에게는 정말 타격이 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리케인이 은근히 자주 다치네요. 네. 우리가 해리케인이 다쳤던 기억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리케인 없을 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해줬던 그런 장면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해리케인은 1월에 그 악몽과 같은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19년 1월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다쳐가지고 복귀했다가 재활했다가 또 복귀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의 6월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리버풀과의 결승전 때 뛰었지만 몸이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결국 경기를 졌던 이런 기억도 있고,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때도 1월에도 그때도 다쳐가지고 쭉 못 뛰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여파까지도 리가 중단되면서 결과적으로 한 6개월 가까이 실전을 못 뛰다가 복귀했던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1월에 좀 많이 다치고 뭐 그거 말고도 케인이 은근히 좀 다치면서 이렇게 공백들을 좀 보여주고 하는데 발목 다쳤고 햄스트링 다쳤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양쪽 발목을 좀 다 다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다치는 부위다.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대로만 놓고 보자면 최대 몇 주인데 그럼 몇 주니까 그냥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2주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주간 해리케인이 못 나오더라도 이거는 토트넘에게 정말 어려움,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2주간의 토트넘의 경기 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2월 1일 브라이턴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치러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 2월 5일 첼시와 감독 바뀐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치러됩니다. 2월 7일 웨스트브롬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치러되고요. 2월 11일 정말 까다로운 팀이죠. 에버튼과 FA컵 원정 치러됩니다. 2월 14일 맨체스터 시티 현재 1위죠. 맨시티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러되고요. 2월 19일 유로파리그 이제 32강 재개에서 볼프스베르그와 또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한 2주 정도 안팎을 놓고 보더라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도 하고 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해리케인이 없다? 이거는 토트넘에 굉장히 큰 부담, 위기일 수밖에 없죠. 일단 케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올 시즌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던 상징적인 라인은 결국 손케 라인인데 그 손케 라인이 일시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케인이 빠진다는 얘기는. 그러면 손케 라인이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데다 그러면 케인이 빠지면 앞쪽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비니시우스 카드가 있는데 비니시우스가 좀 약하잖아요. 아직은. 기대만큼은 조금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은 경기들 다 비니시우스만 갖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과거에 해리케인이 다쳤을 때처럼 손흥민 선수를 위로 올려놓고 하는 플레이. 예.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를 쓰면서도 항상 그 지난 시즌 때도 그랬고 손흥민 선수는 원톱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했단 말이에요. 위기입니다. 당장 일단 손톱으로 좀 버티면서 비니시우스를 로테이션 돌리는 게 현실적인 좀 방안 같은데 이럴 위해서는 사실 2선 쪽에서 좀 올라와야 돼요. 이 두 선수에게만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선 쪽에 특히 베일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험도 있고 2선 쪽에서 뭔가 좀 힘을 좀 불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베일이 폼을 얼마나 좀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아직까지 풀핏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베일이 얼마큼 또 몸을 올리냐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토트넘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리케인의 부상 정도가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될 텐데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진짜 지금 보도대로 해리케인이 몇 주간 못 뛴다고 한다면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요? 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아마 토트넘에게 좀 최대 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